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썰 좀 풀어볼게요. 진짜 이런 황당한 일이 저한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휴가였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짬치 생활하는 동안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휴가증 받자마자 바로 집으로 튀어갔죠. 집에 도착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아이고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데 어머니의 그 푸근한 가슴이 제 가슴팍에 딱 닿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니? 요즘은 군대도 잘 나온다니까 걱정 마. 나 좀 민수네 갔다 올게. 어머니, 민수네는 지금 없는데요? 어디 갔어요? 민수네 외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문병 간다고 며칠 시골 내려갔다더라. 아니, 글쎄 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맥이 탁 풀리는 거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민수 엄마, 아니, 민수 어머니 엉덩이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민수네는 저희 집 반지하방에 몇 년째 새 들어 사는 집인데 민수는 저랑 동갑인데 생일이 느려요. 그래서 저를 형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지 진짜 친동생 같았다니까요. 민수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처럼 남편분하고 이혼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사시는 처지라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시장도 같이 보고 아줌마들끼리 하는 개도 같이 하고 가끔 노래방도 같이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수 어머니랑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건 진짜 기가 막힌 사건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처음으로 MP라는 걸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고등학교 동창 녀석을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 마시고 당구 치다가 정신 차려보니 이미 밤늦은 시간이더라고요. 아, 오늘 외박한다고 했으니까 어머니 주무시겠지? 집 앞 골목길에 다다르니까 집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한 거예요. 초인종 누르면 어머니 곤히 주무시다 깨실까봐 조용히 민수네로 통하는 쪽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설마 어머니께서 혼자서? 제가 오늘 MT 간다고 외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께서 혼자 주무시다가 외로워서 그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안방 쪽으로 다가갔죠. 안방 창문에 귀를 갖다 대고 살며시 엿들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남녀의 소리인 거예요. 대체 저 안에 누구랑?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고 안을 엿봤는데 세상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남자 위에서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풍만한 덩이가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야릇한 신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고 그 밑에 깔린 남자도 짐승처럼 헐떡거리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때까지 어머니를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다면 거짓말이죠. 사춘기 시절 호기심에 목욕하시는 거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 어머니 속옷 서랍 뒤져본 적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거기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도 솔직히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근데 뭐 그 정도야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사춘기 때 한 번쯤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순식간에 제 바지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소중이 끝에서는 뜨겁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스멀스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밑에 깔린 남자가 다리를 쭉 뻗는 겁니다. 딱 봐도 끝난 거였죠. 어머니는 침대 옆에 놓인 휴지를 집어들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닦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창문에서 나와 컴컴한 마당에 숨어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니 계단을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바로 민수네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 새끼가. 마당에서 보니 반지하 창문으로 민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민수 녀석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민수 녀석을 찾아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와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 썩을 놈아. 내가 우리 어머니를 건드렸으니 나도 내 어머니를. 그래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민수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제 계획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셨는데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집에 항상 어머니나 민수 녀석 둘 중 하나는 꼭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물론 제가 학교에 가거나 할 때는 어머니와 민수 녀석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 자식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게 4월이었으니까 벌써 2달이나 지난 거였죠. 학기 말고사 기간이라 학교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서관은 새벽 일찍 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날은 집에 남았습니다. 인철아, 어머니 이모네 좀 갔다 올게.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어. 네. 다녀오세요. 어머니께서 이모네 집에 가시고 저 혼자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거기 민수네 맞나요? 소화기 너머로 낯선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집에 전화가 있는 집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민수네는 저희 집 전화번호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급한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저는 민수 어머니를 부르기 위해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전화 왔어요.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었죠. 아주머니? 똑똑똑. 다시 한번 노크를 하자. 이번에는 방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민수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몽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 왔어요. 그런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헐렁한 민소매 티셔츠 아래로 풍만한 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뽀얀 목덜미가 훤히 보였습니다. 헉, 저 옷차림은... 민수 어머니는 제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채 비틀비틀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민수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웅얼웅얼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멍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수 어머니의 뒤에 바싹 다가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소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등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봉긋하게 솟아오른 덩이까지. 그동안 제가 몰래 상상해왔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자 저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연신 하품을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아, 죄송합니다. 네네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통화 상대방에게 잠결에 실례되는 말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한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민수 어머니의 뒤로 다가가 두 팔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으악. 제 행동에 민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줌마, 저 아줌마 너무 좋아요. 저는 민수 어머니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향긋한 머리카락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 안 돼, 인철아. 이러면 안 돼. 민수 어머니는 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제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철아, 제발 이러면 안 돼. 내 엄마랑 나랑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민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랑 민수 그 자식이랑 벌써. 저는 민수 어머니의 귀에 대고 충격적인 사실을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 방에서 둘이서 밤마다. 민수 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수가 거짓말 같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둘이서 아직도 뜨겁게. 아줌마도 알잖아요. 남자는 다 똑같다는 거. 민수 자식도. 결국 민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도 저는 민수 어머니의 입술에 다가갔습니다. 그래, 먹어. 내 맘대로 해. 민수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신 후회를 하지 마.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포개졌습니다. 마치 독이 든 꿀처럼 위험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민수 어머니를 거실 바닥에서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들의 금단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수 어머니는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멈출 수 없는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안방, 부엌 등 집안 곳곳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해져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심지어는 민수 어머니의 가게 탈의실에서까지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들은 육체적인 쾌락에 압도되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히려 민수 어머니와 몰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저에게 묘한 쾌감과 우월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민수 녀석도 저 못지않게 뻔뻔하게 우리 엄마와의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가끔 집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마치 서로의 치부를 손에 쥐고 있는 공범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이 알면 경악할 만한 비밀을 공유하며 아슬아슬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쾌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군대 영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인철아, 어떡해? 너마저 가면. 제 군 입대 소식에 가장 슬퍼했던 것은 다름 아닌 민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줌마, 금방 돌아올게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민수 어머니를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첫 면회 때 놀랍게도 민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인 양 저를 면회 와 주시고 외박까지 함께 나가 여관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기억 때문인지 휴가를 나오기 전부터 민수 어머니와의 재회를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민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야릇하게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있는데 민수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혹시 당황하신 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결국 제 간절한 눈빛에 못 이기는 척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수 엄마와의 관계 때문인지 어머니의 몸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하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수와 민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 두 사람 역시 아무렇지 않게 저희에게 합류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군대에 간 사이 민수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우리 엄마와 민수하는데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 세 사람은 3인조로 지렸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와 약속했죠. 계속 우리 같이 살면서 이 다음에 결혼해서는 와이프끼리도 같이 데리고 살자고.